네, 요구 분석은 이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요구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자세하게 알려볼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그죠? 면접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평가, 관찰, 면접, 회의, 설문지, 그죠? 설문조사 같은 거는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도구는 기존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요구 분석하는 데에서 기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정보라는 것은 기록 분석, 그죠? 기록 분석, 체제 분석, 그리고 문헌 연구, 서신 교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록 분석이라는 것은 임의가 존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은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임의가 조사되는 그런 자료가 보관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에서 등록자 수 얼마나 등록을 했는지, 학습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죠? 이익에는 얼마나 냈는지, 어떤 교재로 선택해서 활용을 해왔는지, 물리적인 조건이라든지 교수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그것은 의미가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새로 조사를 하기 전에 그 기록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는 제체 분석도 있고, 또는 문헌 연구가 있어요. 문헌 연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을 통해서 자료 등 통해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베트남 유학생 중급을 위해서 말하기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기관에서 그 전에서 이미 만들었던 말하기 교육 과정이 있었는지, 말하기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찾아보고 서로 비교를 하고 좋은 점은 배워가지고 이미 개발이 되는 것은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잠시만요. 그 다음에는 서신 교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사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하는 어떤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연락해서 정보를 교환을 할 수 있어요.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생각의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유학생 위한 3급 토픽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가 어떤 회사가 토픽 공부하는 프로그램은 너무 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가져와서 같이 교환을 한번 해보고 서로는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평가라는 거 있어요. 평가라는 것은 학습자의 평가하는 거죠.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한국어 실제 사용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능숙도 평가, 대치 평가, 진단적 평가, 성취도 평가가 있습니다. 능숙도 평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 토픽 시험이에요. 학습자가 한국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능숙도 평가, 토픽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배치 평가하면 진단적인 평가는 몇 급에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이 교육 과정에 다니라고 한다면 몇 급에 배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 잘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진단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취도 평가. 이거는 바로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당하는 거고요.
다음에 괄찰이 있고요. 괄찰은 그 사례 연구라는 거 있고 사례 연구, 뭐 일기 기록, 행동 괄찰, 또 뭐가 있죠? 네, 상호작용적 분석 같은 거 있습니다. 뭐 사례 연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소수 집단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례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소수 집단에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거죠. 일기 기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이 학습자에 대해서 어떤 관찰가 있으면 거기는 기록이 하는 거고 행동 관찰이나 아니면 밑에 보면 상호작용 분석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학습자가 그 말하기나 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범해요. 그럼 이 오류는 피드백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류 정정 연구에서. 그래서 이것은 오류의 유형은 빈도수는 조사를 해서 그리고 학습자의 이 정정은 해주는 그 동료가 있고 같이 공부하는 학습자도 있고 정정해주는 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학습자에 대한 정정에 대한 반응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면접하고 회의 그리고 설문지가 있는데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이 있어요. 그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개개인의 그 응답이나 견해는 수집하는 거고 그래서 물론 이것은 개개인으로 찾아가서 물어보려면 물론 시간하고 그 비용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하고 소비를 줄일 수 있으나 그 결과가 신뢰도가 낮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요구를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회의는 여기에 보면 텐파이식 회의라는 게 있어요. 뭐 이름이 좀 텐파이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바로 전문가 집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은 보통 교사예요. 경력에 있는 교사. 그래서 교사의 의견이 그 신문지를 통해서 좀 이게 도출을 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그 의견이 차이가 있다면 또 토론할 수 있고 이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거는 바로 전문가 간의 회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문들의 회의, 이해 집단 회의, 점검식 회의, 여러 가지 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문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설문조사가 있는 거고요. 설문지는 예를 들어서 보통은 우리가 인적사항 조사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얼마 정도, 학습자가 나이, 뭐 성별, 언어 학습 기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가 많이 하고요. 의견 조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어떤 태도,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적, 자료, 테스트에 대한 교사의 생각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뭐 자아평가, 진단평가 같은 것도 이거는 참석자가 프로그램이 다양한 면을 평가하는 것이라서 학습자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교재가 얼마나 흥미롭고 유익한지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요구 조사를 위한 도구가 그 여러 가지 도구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존 정보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평가, 괄찬, 면접, 회의, 설문지 등등 많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 분석의 요건은 요구 분석은 하는데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뢰성, 타당성, 이용 가능성이 있거든요. 신뢰성이라는 것은 요구 분석 결과는 동일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을 때마다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학습자에 대한 요구 분석해서 학습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뭐 선호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사한 데마다는 결과가 달라요. 오늘은 조사하는 거랑 그리고 뭐 몇 달 후에 조사하는 것은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신뢰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타당성이라는 것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는가의 정도.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는 학습자 능력을 평가를 하는데 그 학습자는 실제로 고급 학습자예요. 근데 우리가 진단 평가를 통해서 초급이다 라는 것은 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이용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한 데는 신뢰성, 타당성, 이용 가능성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요구 분석의 예시를 하나 통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최인큐 선생님이 2008년 7월에서 학습자의 대상으로 요구 분석에 대한 설문지예요. 우리는 항상 학습자는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대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수강생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의 목적을 개정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서울대 한국어교육원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이 있으나 이 교육과정은 개정해서 새로운 교재도 개발하고 더 좋은 한국어 교육과정을 만들고 개설을 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항목은요. 여기에서 보면 수강 동기, 프로그램 평가, 교재 개발, 그리고 부교재까지가 조사를 해요.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교재 외적 구성, 내적 구성. 외적 구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교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크기는 얼마인지, 무게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클지, 그리고 색깔하고 위에 있는 그 커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은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적은 안에서 구성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교재 내용 선정에 관련되는 거 한국어 교수 내용,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기능이 말하는 거죠. 장면, 기능, 주제 그리고 보교재까지가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워크북 같은 거. 네,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면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처음에는 설문조사 시작은 하면 우리는 여기에 그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설문조사에 하는 목적이 무엇일지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은 한국어 교육센터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답변하는 내용은 연구하는 목적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합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사 기관은 또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이거 처음에 보면은 기초 정보를 먼저는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국적, 모국어, 성별, 최종하는 학력 같은 거는 몇 급에 있는지 나이 이거는 기초 조사를 먼저는 해요. 그리고 수강 동기는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수강 동기 왜냐면 지금의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수강 동기는 한국어를 왜 배우려고 합니까? 그래서 학습자는 동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한다. 아니면 그냥 취미 아니면 뭐 어떤 대학원이나 대학급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 교재가 다르니까 그래서 한국어 공부하는 동기도 중요하죠. 이거 보면 서울대 언어교육원에 선택하는 이유.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호남대 한국교육원에서 여러분이 왜 거기에서 선택을 하였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서울대 한국교육원을 선택하는 이유 알아야 되는 거죠. 즉 학습자는 바라는 점이 뭐가 있는지,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 언어교육원 선택하는 이유는 시설이 우수하다든가 교사가 매우 우수하다 이라든가 그런 거는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앞으로 나는 서울대는 진학한 예정이라서 여기는 조사를 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는 또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는 프로그램 평가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수강을 하고 있는 학습자이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것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서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문법, 어휘, 발음, 담화, 문화, 시설 이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면 5번 그리고 만족하지 않다면 1번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는 말하기 수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선호하는 수업 내용을 총 4시간 기준으로 몇 분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있는데요. 즉 학습자가 보통 한 수업도 4시간으로 한국어 수업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4시간 안으로는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는 말하기는 30분으로 하고 싶어요. 말하기는 1시간, 듣기는 30분, 쓰기는 50분, 읽기는 30분 이렇게 자유롭게 몇 분은 원하는지 쓰면 되는 거예요. 총 합쳐서 4시간이 되는 거죠. 문법은 얼마나 공부하고 싶은지, 어휘, 발음, 담화, 문화, 복수는 얼마나 원하는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교재 구성에 관련되는 내용에서 교재 개발을 하려면 교재 외적 구성이 또 조사를 할 수 있어요. 크기. 그래서 여러분 A4 용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A4 용지, 그죠? 이런 A4 용지 같은 거 크기나 아니면 B5는 조금 더 작은 크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가요? 어떤 크기의 교재를 원하나요? 좀 A4 용지는 가방에 넣기가 힘들 수도 있고 B5로 선호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교재 내역의 구성이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은 선택하나요? 예를 들어서 문법 설명 방식은 교재 안으로 어떤 교재는 문법 항목만 제시를 하는 거고요. 어떤 교재는 간략하게 이 문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교재도 있고 어떤 교재는 아주 자세하게 문법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한국어 교재는 문법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5번은 활동 유형의 선호도도 조사할 수 있어요. 활동 유형은 기계적 연습, 유의미적 연습 아니면 과제로 많이 하는지 기계적 연습하고 유의미적 연습은 지금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기계적 연습하고 유의미적 연습의 차이가 모른다면 조금 조사를 해서 따로 공부를 하세요. 이거 알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다음에 교재에 대한 선정에 관련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어 교수하는 내용이 얼마나 필요하는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는 말하기는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든가 듣기, 쓰기, 읽기, 문법, 어휘, 발음, 담화, 문화 중에서 얼마나 중점을 두고 하면 좋은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중요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에게 말하기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5점을 주는 거고, 아니 나는 발음이 좀 교정하면 좋겠다 하면 말하기의 중요성은 5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매우 중요하고 1번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그리고 이 기능 안으로서 자세하게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표현은 중요하는가, 속담하고 관용구, 문법, 담화, 말하기 전략 어떤 것이 중요를 하는지 생각하는지, 그리고 활동 같은 거는 뭐 개별 활동, 짝 활동, 주별 활동, 또는 대화를 원하는가, 반표를 더 많이 시키면 좋겠는가, 토론은 좀 많이 하면 좋겠는가, 유창성에 중점적으로 하면 좋은지, 정확성은 조금 더 중점 두는 것이 더 좋은지, 여기는 점수의 중요도에 따라서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아까 장면하고 주제가 있잖아요. 장면이라는 것은 한국어를 배우는데 다음과 얼마나 중요한다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서 장면 같은 경우에는 장소예요. 장소. 뭐 버스 정류장, 시장, 집, 택시, 공항, 커피숍, 하숙집, 극장, 약국, 세관, 직장, 은행 이런 거는 어떤 장소로 한국어를 공부를 하면 좋겠는지, 그죠? 이거 의사소통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 장면이 중요하죠. 그리고 기능도 물어볼 수 있어요. 학습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정보를 구한 데는 필요하는 기능,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토의가 아주 중요하다. 아니면 어떤 묘사하기, 보고하기, 요청하기 이런 기능이 중요하다고 답하면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이 기능을 집중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는, 알아내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희망을 나타나다, 아니면 즐거움, 좋아함을 나타내기. 그리고 주제, 학습자가 뭐 선호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큰 주제는 또 직업이잖아요. 근데 밑에는 소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소주제는 더 선호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가 같은 것도 밑에는 소주제, 선호하는 주제 무엇인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학습자가 요구 분석은 다 하고 나서 이제는 분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주제 제시 등급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김지영 선생님이 진행하는 그 설문조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어 수업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시를 하고 배워야 하는 단계를 쓰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주제가 제시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 개론, 뭐 고민 상담, 취미, 이사, 인터넷, 뭐 집안일 여러 가지 주제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 학습자가 이 주제는 배워야 한다 하면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이 주제는 필요가 없다 하면은 X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에서 옆에서 이 주제는 초급에서 공부하면 좋겠다 하면은 1번, 그래서 이 주제는 중급에서 배워야 한다면 2번, 그리고 이 주제는 고급에서 배우면 좋겠다는 3번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결과예요. 그러면 결과로 답변을 같이 볼까요? 총 157명은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응답자 수는 더 작게 나왔죠. 네. 왜냐하면 이 주제는 157명 중에서 이 주제는 130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7명 중에서 건강이라는 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30명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쭉 보면은 학습자가 필요가 없는 주제는 뭐냐면, 이거 보면 수리, 학습자가 수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수리, 그리고 인터넷과 통신도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이사도 필요가 없다고 많이 선택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주제는 수리, 이사, 인터넷과 통신. 아마 그 이유는 학습자가 이사는 관심이 없는 이유는 기숙사는 주로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에 관련되는 주제는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그죠?
그 인터넷과 통신 같은 경우는 우리는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접속해서 인터넷 접속하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수리는 지금은 뭐 기숙사를 생활하다 보면 뭐 수리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리 인터넷하고 이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봐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주제에서 그 초급 주제에서는 취미, 외모, 성격, 병원, 여행, 한국 생활, 이사 관심이 많이 선정을 했고요. 중급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음식, 집안일, 환불 등등. 그리고 고급 주제 같은 경우에는 직장, 보육, 그리고 환경 문제를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흥미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은 그 2010년에 거기는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조사하고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과 상당히 일치를 하는 거예요. 즉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은 전문가가 만드는 내용이고, 그래서 전문가가 만드는 생각하는 내용하고 학습자가 조사 요구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는 내용이 일치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학습자가 관심하는 것이랑 그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랑 그리고 흥미하는 주제는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이랑 똑같다. 그래서 학습자 요구 분석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가 유익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요구 분석은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사람들의 상황과 의견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실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구조사 분석에는 언어가 사용된 상황, 필요하게 되는 목표과 목적, 사용된 의사소용 유형, 그리고 능숙도, 수준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조사하는 방법은 아까 도구 말하는 거죠. 설문조사, 자기진단, 인터뷰, 모임, 관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요구 분석은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